지금 가진 돈이 1억 원이라면 과연 그 돈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십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았는데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씩 생활비가 나가면 금방 바닥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은퇴자 분들 중에는 모아둔 돈이 1억 원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이 돈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나라에선 훨씬 오래 그리고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한국 은퇴자들이 물가가 저렴하고 생활비 부담이 적은 해외 국가로 거처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설계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이도석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자산 상태, 건강 상황, 생활 습관을 고려해 맞춤형 은퇴 전략을 도와드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가진 돈의 액수보단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억 원으로도 여유 있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한 해외 국가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의료 수준, 비자 조건, 안전성, 한국인 커뮤니티까지 모두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어디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 번째 나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1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은퇴 이민 국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생활비가 높은 나라에서 살아온 분들에겐 태국이 가진 매력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그리고 은퇴자를 배려한 제도까지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우선 생활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지역과 생활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 같은 북부 도시에서는 50평형대 콘도를 월 25만 원 수준에 임대할 수 있고 로컬 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3,000원에서 5,000원이면 해결됩니다. 현지 마트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해 직접 요리해 먹으면 한 달 식비는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충분합니다. 한편 외식 빈도가 높은 분들이라도 태국에선 부담이 적습니다. 중급 수준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1인당 15,000원 이하로 충분하고 한국 식당 역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한식을 그리워할 일도 적습니다. 실제 방콕의 코리아타운에는 한국 식당, 한인 마트, 미용실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외국이라는 느낌보다는 서울의 다른 동네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통비 역시 매우 저렴합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약 1,500원 수준이며 그랩이나 볼트 같은 차량 호출 앱을 이용하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시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 버스나 BTS, MRT 지하철을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가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으로 해결됩니다. 특히 BTS나 MRT를 정기권으로 구입하면 지출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태국의 또 다른 강점은 기후입니다. 연중 대부분이 영상 20도에서 35도 사이를 유지하는 열대성 기후는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자연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골프를 즐기는 50대에서 60대 시니어 분들 중 일부는 겨울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태국으로 이중 거주를 택한 경우도 많습니다. 태국은 그만큼 연중 야외 활동이 가능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안팎으로 식비, 주거비, 교통비, 여가 생활까지 모두 가능한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취미 생활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태국의 장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골프장 그린피는 평일 기준으로 25,000원에서 30,000원 선이며 캐디 포함해도 50,000원 안팎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 나가기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태국에서는 주말 골퍼가 아니라 일상적인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의료 서비스는 어떨까요?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선진화된 편에 속합니다.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주요 도시에 위치한 사립병원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콕병원, 범룽납병원, 사미티벳병원은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과 최신 장비, 전문화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병원들은 전 세계에서 의료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수준입니다. 진료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일반 내과 진료는 3만에서 5만 원 사이, 치과 치료도 한국 대비 절반 수준이며 간단한 스케일링은 2만 5천 원 내외입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민간 의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태국 정부는 은퇴 비자 소지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약 6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으로 응급실, 입원, 수술 등 큰 비용이 드는 의료 상황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태국 은퇴 비자 제도 역시 장점입니다. 5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비자는 기본적으로 태국 현지 은행에 80만 바트, 한화 약 3천만 원을 예치하거나 월 6만 5천 바트, 약 240만 원 이상의 연금 수령 증명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유지하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비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국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이 매우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현지인과 결혼하거나 아주 오랜 기간 체류 기록이 있어야만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장기 체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착 초기에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물론 태국은 영어 사용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므로 로컬 시장이나 관공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등 주요 지역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처음 정착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선배 교민들이 소개해주는 중개인, 통역 도우미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한국인 교회, 문화센터, 한인회 등 다양한 교류 공간이 있어 정서적인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제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태국은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현지인을 통하거나 회사 명의로 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콘도미니엄은 예외입니다. 전체 세대 중 외국인이 소유 가능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라면 외국인 명의로 콘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치앙마이나 방콕 도심 외곽의 콘도 가격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매물이 많고 임대료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기인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농경지 소각과 중국발 대기 오염의 영향을 함께 받는 것으로 천식이나 기관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거지를 고를 때 바닷가 지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푸켓, 후아힌, 끄라비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기질이 안정적이고 외국인 거주 비율도 높아 적응에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태국은 은퇴자에게 매우 친화적인 국가입니다.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기후, 믿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명확한 비자 제도,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까지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도심에서 살든 해변에서 살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언어 장벽과 비자 갱신의 번거로움, 부동산 제한 등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1억 원이라는 한정된 자산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에 태국은 매우 유력한 선택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태국에서의 삶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감성형 은퇴라면 말레이시아는 선진국 못지않은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춘 안정형 은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은퇴자들이 말레이시아를 노후 거주지로 선택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 교통체계, 영어 소통 환경, 치안 등 생활 전반에서 느껴지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확실히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장점은 영어가 잘 통한다는 점입니다. 공식 언어는 말레이어이지만 역사적 배경 덕분에 대부분의 시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 조호바루, 페낭 같은 도시에서는 관공서, 병원, 은행, 상점 어디를 가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언어 장벽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일상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고 초기의 적응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생활비 측면에서도 말레이시아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물론 태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식비,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여가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지 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약 4천 원 정도이며 로컬 마켓에서 장을 보면 15만 원 내외로 한 달 식재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콘도미니엄을 기준으로 월세는 평균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이며 이 금액에는 수영장, 헬스장, 보안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위치한 반다르 선웨이 지역의 한 신축 콘도는 월 35만 원 정도의 임대료에 침실 2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이 갖춰진 구조였고 커뮤니티 센터, 실내 체육관, 온수풀까지 구비되어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교통비 역시 매우 저렴합니다. 지하철, 모노레일, 시내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을 활용하면 2, 3만 원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 호출 앱인 그랩을 이용해도 웬만한 도심 내 이동은 5천 원에서 만 원 미만으로 충분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사립병원이 잘 발달해 있고 의사들 상당수가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영어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은 외국인에게 매우 큰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의료 관광지로 꼽히며 의료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의료 접근성은 아시아 상위권에 속하며 국제생활정보지 인터내셔널 리빙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은퇴자에게 가장 적합한 국가로 매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쿠알라룸푸르에 거주 중인 은퇴자 김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였습니다. 매월 한 번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구입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약 15만 원 내외입니다. 같은 치료를 한국에서 받는다면 보험 없이 3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말레이시아는 의료비 측면에서도 은퇴자에게 매우 효율적인 국가입니다. 의료보험도 부담이 덜합니다.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은 없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 민간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연간 20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입원과 응급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없이도 통원 치료와 간단한 수술 정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은퇴 비자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제도는 장기 체류를 위한 대표적인 은퇴 비자였지만 최근 재정 요건이 크게 강화되어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약 4천만 원의 예치금과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 증빙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예치금이 1억 원 수준으로 오르고 연소득 요건도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청자는 줄었고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사라왁주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라왁주는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의 자치주로 자체적인 은퇴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예치금 3천만 원 또는 월 210만 원 수준의 소득 증명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이민에 성공한 한국인 부부들도 적지 않으며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물가도 저렴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측면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안팡 지역은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식당, 마트, 미용실, 병원이 밀집해 있으며 교민회와 한국 학교, 한인교회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낭, 조호바루, 코타키나발루 같은 지역에도 소규모 한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문화적 적응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사회이지만 전체적으로 종교나 문화에 대한 관용이 높은 편입니다. 무슬림, 불교, 힌두교, 기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시선이 적고 다양한 음식 문화와 축제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지인들도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일상에서 한국인으로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연중 기온이 25도에서 32도 사이를 유지하는 열대우림 기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특히 우기에는 갑작스러운 스콜과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내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고산 지역이나 바닷가 근처로 거주지를 선택하면 체감 기온이 낮아져 생활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또한 교통문화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좌측 통행 시스템이며 차량 운전석이 우측에 있어 운전 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선 교통체증과 신호체계의 미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체류 초기에는 직접 운전보다는 그랩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말레이시아는 해외 은퇴 생활에서 가성비보다는 삶의 질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국가입니다. 의료 인프라와 영어 소통, 치안, 그리고 문화적 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며 일정 수준의 연금이나 자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은퇴 거주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한국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바꿔줄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정돈된 도시 인프라와 안정적인 시스템을 자랑한다면 베트남은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타이틀로 불릴 만큼 저렴한 생활비가 가장 큰 강점입니다. 특히 1억 원이라는 자산으로 최대한 오랜 시간, 최대한 풍요롭게 살고 싶은 분들께 베트남은 매우 매력적인 은퇴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들어 한국인 사이에서 급격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 목적이 아니라 장기 체류와 은퇴 생활지로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물가가 정말 저렴합니다. 둘째, 한국인 커뮤니티가 이미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 초기 정착이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베트남은 한국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어 현지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생활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호찌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도 한 달 생활비는 약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집세, 식비, 교통비, 공과금, 여가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호찌민 7군 지역에서 원룸 또는 투룸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월 임대료는 약 20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며 시설도 꽤 깔끔합니다. 식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지 식당에서 쌀국수 한 그릇은 약 2,500원에서 3,000원, 생과일 주스는 1,500원 수준이며 서양식 레스토랑에서도 5,000원에서 8,000원이면 충분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직접 요리를 한다면 더 저렴해집니다. 현지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야채와 과일을 구입해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면 한 달 식재료비는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호찌민에 거주 중인 한 교민 부부는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 총액이 약 14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교통 역시 부담이 없습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천국으로 불릴 만큼 이륜차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인데 대중교통도 점차 확충되고 있으며 택시와 차량 호출 앱인 그랩 사용 시에도 이동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웬만한 구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외국인을 위한 국제병원과 사립병원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호찌민과 하노이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원으로는 FV병원, 빈맥병원이 있으며 이들 병원은 진료 수준도 높고 대기 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간단한 통원 진료의 경우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치과,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한국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증 질환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의료 불안이 큰 분들은 국제 민간 보험을 통해 방콕이나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조건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거주 중인 교민들 중 일부는 응급 상황 시 방콕의 범룽납 병원이나 싱가포르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험사의 국제 플랜 중에는 월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응급 이송, 중환자실 치료, 입원비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장기 체류 교민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병원 이용은 현금 결제가 가능하고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은 응급 상황을 위한 안전장치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자 문제는 베트남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베트남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처럼 명확한 은퇴자 전용 장기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23개월 유효한 전자비자를 연장하며 체류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90일 무비자 또는 전자비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비자 에이전트를 통해 갱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소 번거롭지만 베트남에 거주 중인 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이 큰 무리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례로 나트랑에 거주 중인 60대 초반의 박모 씨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3개월마다 가까운 캄보디아나 태국을 왕복하는 방식으로 체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에 있는 한국인 비자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비자 갱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소규모 현지 사업체 설립을 통한 투자 비자 또는 법인의 고문직을 통한 취업 비자 발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한 행정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소유권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콘도미니엄 역시 50년 사용권 형태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권이 만료되면 갱신하거나 정부에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자산으로 보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은 없습니다. 대다수 은퇴자들은 월세 형태로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해 생활하고 있으며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의 깔끔한 주택을 구할 수 있어 소유보다는 임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는 약 15만 명에서 18만 명 사이에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동남아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호찌민에는 대형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한국 식당, 마트, 미용실, 병원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호찌민에는 한국 학교도 운영 중이며 다양한 교민회 활동, 취미 동호회, 한인교회, 종교 모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적응을 빠르게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호찌민에서 은퇴 후 거주 중인 김모 씨는 한국어만 써도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만 베트남의 교통 환경은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심을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 험한 운전 습관, 혼잡한 도로 상황은 처음엔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적응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직접 운전을 하기보다는 현지 운전기사나 차량 호출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친밀감은 외국인으로서의 소외감을 줄여주고 현지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1억 원이라는 제한된 은퇴 자금으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은퇴 거주지입니다. 다소 번거로운 비자 문제나 의료 수준의 한계는 있지만 생활비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빌리면 언어 장벽과 문화 적응도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만약 나는 가진 돈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베트남은 분명 최우선으로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해외 은퇴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국가별 특징을 알고 난 뒤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은퇴 준비 중이거나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 하나. 정말 1억 원으로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사실 2가지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계산상 가능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생활을 기준으로는 가능하고 생활 수준에 따라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면 집세, 식비, 교통비, 공과금까지 포함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연간 약 1,800만 원, 10년간 약 1억 8천만 원 수준이므로 연금이나 소액의 부수입이 더해지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태국의 경우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며 말레이시아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 보유 자산이 1억 원뿐이라면 베트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고 태국은 연금 또는 월 100만 원 이상 부수입이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는 일정 자산 여유가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60세에 은퇴하고 베트남으로 간 한 교민은
월 140만 원으로 3년째 생활 중이며 초기 정착 비용 포함 총 자산 소모는 3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삿짐 운송, 비자 비용, 첫 해 보험료, 초기 정착 임대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1억 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냐보다 그 돈을 어떤 구조로 운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2. 의료 서비스 정말 괜찮습니까? 응급 상황에서 믿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민감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디스크 등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현지 의료 수준이 한국만큼 안전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로는 국가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의료 수준이 가장 높고 태국은 국제병원 기준으로 우수하며 베트남은 경증 치료는 가능하나 중증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립병원은 의료진 대부분이 영국이나 호주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어 소통이 원활하며 진료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글렌이글스 병원에서는 한국 교민 전용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 중입니다. 태국의 방콕 병원이나 범룽납 병원은 글로벌 의료 관광지로서 장기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높습니다. 외국인 진료 전문 부서를 따로 운영하며 MRI나 CT 장비 등도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민간보험 없이 진료를 받더라도 일반 내과 진료는 3만 원에서 5만 원, 1박 입원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반면 베트남은 단순 진료나 약 처방, 치과 치료 등은 사립병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장 수술, 뇌출혈, 중환자실 치료처럼 복잡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콕이나 싱가포르로의 의료 이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은퇴자들은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간 보험료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응급후송과 입원비가 포함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해외 거주 중에도 한국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중요한 치료는 한국에서 받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전략은 큰 수술이나 고비용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셋. 비자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유지 가능한가요? 비자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은퇴 이민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막상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복잡한 서류나 절차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국가별 난이도가 다르며 잘만 준비하면 큰 무리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먼저 태국은 은퇴자를 위한 장기 비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자는 50세 이상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1년 단위 갱신 비자입니다. 태국 내 은행에 3천만 원 이상 예치하거나 매월 24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을 증빙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조건만 충족되면 안정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퇴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자가 있었으나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사라왁주에서 운영하는 지방 프로그램은 여전히 진입 문턱이 낮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예치금 3천만 원 수준, 월 210만 원 이상의 연금 또는 수입만 있으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후 연령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은퇴 비자 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90일짜리 전자비자를 정기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이며 이 과정은 비자 대행 업체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퇴자는 현지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고문직으로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실제로 호찌민의 한 교민은 소형 카페를 창업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장기 비자를 받고 체류 중입니다. 비자 문제는 분명 중요한 사안이지만
각 나라에 이미 수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해답을 대신합니다. 요점은 본인의 자산, 수입 구조, 건강 상태에 맞는 비자 옵션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서히 만들어지는 미래입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후회 속의 노후를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준비된 삶을 통해 자유롭고 여유로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해외 이민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진 자산으로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 가치를 따져보는 시도 자체입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버거워지고 준비해 놓은 자금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면 시야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나라는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1억 원이라는 자산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든 60대든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실천에 옮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번이라도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반은 시작한 셈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 혹은 은퇴를 고민 중인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전송이 누군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나라 알겠는데 그 1억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돈조차 없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은퇴 부자와 노후 빈곤을 가르는 운명의 분기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20년 경력의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5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자산 전략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진짜 은퇴 전략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